뇌졸중 초기 증상 5가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 증상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신경외과 이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상당히 무서워하는 질병인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뇌졸중의 종류에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보통 뇌출혈과 뇌경색의 빈도는 뇌경색이 80% 정도로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5가지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증상들을 한번 순서를 매겨가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들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물건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놓치는 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놓치게 되는 경우는 뇌혈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그런 근력 약화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과 혀가 굳어서 발음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은 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뇌경색 혹은 뇌출혈이 생겨서 뇌 안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음장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단어들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이어가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을 빨리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방금 전에 두 번째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을 했네요. 네 번째는 시야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이 2개로 보인다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눈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뇌신경 2번, 3번, 4번, 6번의 영향을 받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뇌신경 2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시야의 장애, 3번, 4번, 6번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눈동자의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 우리가 이걸 복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복시가 생기는 원인은 안구의 움직임이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게 움직이면서 제대로 맺히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졸중의 상당히 중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이제 뒷머리가 자주 저리고 목이 뻣뻣해지면서 압박감을 느낀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뇌졸중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자주 지속되면 뇌혈관이나 아니면 이런 뇌 증상과 관련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과성 대뇌 허혈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과성 대뇌 허혈이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뇌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병을 의미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뇌혈관이 좀 좁아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뇌혈관이 좁아져서 대뇌 혈류가 잘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조만간 진짜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두통과 어지럼증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증상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근력 약화 혹은 구음장애 등 이런 신경학적 증상보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사실 뇌졸중에는 조금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뭔가 예전하고 다른 증상이 지속될 때는 반드시 머리 문제를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꼭 담당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일단은 가장 빠르게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환자가 언제 병원에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3시간 이내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가 혈관을 뚫는 이런 정맥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고요. 3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정맥 주사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정맥 주사로 인해서 우리 몸의 출혈 성향이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거니까. 반대로 3시간이 넘어간 환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뇌출혈을 발생시킬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혈관 안으로 혈관 내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쪽에서 약을 뿌려서 혈관을 재개통시켜 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너무 늦게 병원에 오게 되고 뇌가 이미 망가져 버린 경우에는 혈관이 재개통된다 하더라도 뇌신경들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망가져버린 뇌 조직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옵션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면 가장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 오면 실제 마비나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병원에 가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시리아 혹은 하이 갤럭시, 하이 구글 이런 등의 음성 인식 명령을 통해서 119에 전화해줘 라고 얘기하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력 약화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눈을 감고 양쪽 팔을 앞으로 향하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근력이 약화가 없는 정상인의 경우는 어렵지 않게 버티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근력이 약화가 되게 되면 팔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소견은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서 펼치고 있을 때는 팔을 들고 있는 근육도 있고요.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해주는 근육이 작동을 하거든요. 힘이 빠지게 되면 이게 돌아가는 근육이 먼저 약해집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뇌졸중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잘 하시고 혈당 조절을 잘 해서 혈관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것은 이제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안 좋은 습관들 중에서 굳이 담배를 지금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담배는 엄청나게 강력한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술하거나 피부 이식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의사가 엄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 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모든 수술 그리고 특히나 피부 이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식된 부분으로 해서 혈관이 닳아 들어와서 생착을 해야 되는데 혈관을 강력하게 더 좁아지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증상, 제발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세요. FAST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F는 한쪽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우리가 안면 마비를 의미합니다. A,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팔이 떨어지거나 돌아가는 것. 팔뿐만 아니라 다리 쪽의 근력 약화도 증상일 수 있습니다. S, 스피치, 말이 어둔해진다. 혹은 말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T, 골든타임을 지켜서 빨리 병원에 갔다. 예를 들어서 119를 빨리 부른다. 이렇게 FAST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신경외과 이우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